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입니다. 횡재수. 노력의 대가가 아닌데도 결과가 먼저 도착하는 운을 일컫습니다. 불안한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기적처럼 좋은 소식이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놓여질 이번 연도 횡재수 운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4장의 카드가 보이실 텐데요. 그 중에 2곳을 골라서 모두 들어보신 후에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본인의 운으로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대들에게 타신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 번을 선택하신 현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횡재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번 분들께서는 10번의 운명 카드를 선택하셨는데요. 이건 무언가 반복한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앞으로 있는 모든 해석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역계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주역계를 통해서 어떠한 횡재수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분들께는 35개 화지진이 나왔습니다. 자, 화지진. 주역계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카드인데요. 이거는 밝아지면서 드러나는 운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시청자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성향과 성격을 좀 보면 숨기기보다는 드러날수록 운이 살아나는 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은 길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는 성향이실 거고요. 본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미 능력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회가 와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비추어졌을 때 정말 이게 정말 나의 기회다라고 생각될 때 움직이는 타입이 바로 우리 현무님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추천, 제안에 의해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고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평가가 있을 때 확신이 생기는 편이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준비는 충분히 해놓고서 뭔가 좀 더 두고 보자,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선택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운을 늦추기도 하지만 올해만큼은 횡재수의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현무 여러분들께 횡재수가 말하는 이 화지진의 카드는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보다 어떠한 나의 노출과 인정에서 파생되는 재물의 운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나 예전에 했던 일들이 다시 평가받으면서 결과나 재물, 금전, 보상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재물운이 좀 큰 것이 우리 일본 분들의 횡재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무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떠한 흐름에 횡재수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1번 재물운이 바로 먼저 나왔네요. 11번의 정의, 문서도 나왔습니다. 18번의 불안. 자, 3장의 카드를 딱 보니까요,
우리 일본 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이제 35개 화지진 불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턱하니 주어져도 그걸 가지고도 불안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 앞에 있는 금의 1번 이거 횡재수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재물, 새로운 결과가 주어진다. 이제 요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물은 아니고요. 새롭게 진행했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재물이에요. 좀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자주 쓰던 통장이 있죠. 거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든 통장 같은 부분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만들어진 돈의 형태가 기존의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화지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해놓았던 것이 이제 빛을 발해서 새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새롭게 주어진다. 이 물길의 시작이거든요. 한번 주어지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재물의 시작이 우리 현무 여러분들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이제 11번의 정의 카드, 문서 카드거든요. 무언가 지금 올해 안에 나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 계약건이라던가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18번의 불안,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올해 재물과 문서적인 부분으로서 불안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횡재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내 눈앞에 턱하니 주어지더라도 내 마음에서 또 새로운 불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말씀드리다가 끊어서 죄송해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했더니 이 테이블 밑에 서랍에 고양이가 놀고 있어가지고 내보내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18번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현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굉장히 결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불안했던 것들을 횡재수로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번 올해에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것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 횡재수다. 우리가 왜 늘 안 풀리다가 갑자기 확 잘 풀리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반대로 돌아보면 어떻다? 우리 현무 여러분들에게 삶에는 횡재수와 같은 조건, 정말 좋다,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잘 풀리는 것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후에 결과나 흐름은 좀 어떠할지 볼게요. 화해 4번, 3번의 은황용, 수의 1번이네요. 방금 전에 제가 위에 카드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게 우리 현무 여러분들은 삶의 횡재수, 그러니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들이 좀 드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횡재수가 들어오면요,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무언가 기다렸던 시간에 대해서 여유가 좀 주어질 거라고 해요. 아마 우리 현무 여러분들 중에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재물이나 부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싶은데도 그게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주어지는 횡재수의 흐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횡재수가 왔을 때 내가 기다렸던 시간 안에서 드디어 여유와 부가 좀 생기게 된다. 이게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유와 부의 어떤 좀 편안함이 생겨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불안했던 상황들은 좀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수의 1번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이번 연도에 들어올 횡재수는 새롭게 주어질 재물운이 좀 있고 한 번 주어지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소중한 중요한 이런 문서운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내 불안함을 좀 해결할 요지가 좀 될 것이고, 내가 기다렸던 시간 안에서 좀 풍요와 여유가 주어짐으로써 내 삶을 좀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좀 리셋을 해서 다시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흐름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죠. 자, 추가적으로 용신호행 카드를 가지고, 제 카드인데 어디로 여는지를 까먹었네요. 용신호행 카드 좀 꺼내놔야겠네. 용신호행 카드를 통해서 좋은 카드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의) 토, 언사 안정,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 물러나세요. 모든 일이 안정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재수라고 하는 게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조용할 때, 정말 조용할 때 오는 게 횡재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9번의 토, 내가 거느린 땅이 많아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땅이 많아서 힘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뜻밖의 주어지는 횡재수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횡재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앞에서 해드렸던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의 횡재수가 똑 하고 떨어져서 모두가 웃는 날들이 굉장히 많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여러분들, 제가 또 깜빡했어요. 우리 10번의 운명 카드가 앞에 나와져 있었던 카드들에게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요, 이 10번의 운명이라고 하는 카드가 의미하는 게, 무언가 이번 연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힐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횡재수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딱 엇만 물리면 횡재수가 주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통째로 바뀔 수도 있고 완전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집이 바뀔 수도 있고요. 환경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횡재수는 나쁜 운이 아니라 굉장히 길한 운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연도 이 운명 카드가 말해주는 이 횡재수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영상 꼭 확인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해석은 모두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으로 횡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짧게 드려볼 텐데요. 횡재수가 일단 오면요,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횡재수가 들어올 때는 이상하게도 판단이 먼저 서게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감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어떠한 제안이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왜 자꾸 보이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상황이나 예시가 의미하는 것을 잘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 미뤄두었던 선택지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횡재수는 늘 뒤돌아서려는 순간에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욕심을 부리면 바로 어긋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횡재수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내가 더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자리가 횡재수로서 가장 안전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횡재수는 흥분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횡재수 운을 잡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필요한 건 기대를 키우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본인의 운이 너무 불리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정판으로 제작된 용신호행 카드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론 설마 되겠어? 하는 작은 마음에 뜻하지 않는 결과의 운을 불러오니까요. 타로의신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 시원히 본인의 결정에 대해 답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은 2월을 준비해서 하늘이 내린 천운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백호분들께서 선택하신 카드는 화의 13번이 되겠는데요. 이 카드는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신념이 있죠. 무언가를 이루겠다,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가 앞으로 뽑게 될 여러 카드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계를 통해서 우리 백호분들께 어떤 횡재수의 기운이나 흐름이 있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께는 7괴 지수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성향과 특성도 좀 같이 알아보는 취지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백호 분들은요. 뭔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횡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떠올라집니다. 이 지수사는요. 이 겉으로는 땅처럼 차분하지만 속에는 물처럼 움직임이 많은 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백호 분들이 책임감이 강할 거고 역할을 떠맡는 사람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거는 내 직업과 직장, 내 위치와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뭔가 책임감은 강한데 그것 때문에 역할을 떠맡게 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즉흥적인 선택을 거의 안 하실 것 같고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성향이 좀 크실 거고 나의 몫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타입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백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내 삶에는 횡재수 같은 건 좀 없지 않을까? 좀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횡재가 조금 늦게 일어날 뿐, 다만 늦게 오는 만큼 굉장히 확실하게 오는 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나 패턴을 좀 보면요. 여러분 안에는 뭔가 질서가 있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계획표, 뭐 규칙, 뭐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던가 손해를 보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남들이 피하는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경우가 좀 잦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스스로도 이건 내가 해야지 일이 굴러간다, 좀 빨리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어쩌면 이 습관 때문에 당장의 운은 약해 보일 수 있어도 올해 안에는 이 구조가 횡재의 밑바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횡재에서의 형태는 갑작스러운 행운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고 거의 끝에서 남는 그런 횡재가 좀 있다. 뭔가 정리를 하는 끝자락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횡재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직이나 팀, 단체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상이나 분배금이 생길 수도 있고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다가 생기게 되는 추가 수익이나 뭐 사례, 뭐 권한 이런 것도 되겠죠. 뭐 계약, 정산, 마무리 뭐 이런 모든 단계에서 새로 생기는 이익이 횡재수로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수지비 자체가 내 주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 백호분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 백호 카드를 통해서 좀 더 이 횡재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머니에 추워가지고 핫팩을 넣어놨는데 너무 뜨겁다. 핫팩 좀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할게요. 손이 시려가지고 여기가. 자, 첫 번째 카드 화의 7번, 수의 백화가 두 번째 카드가 나왔고요. 화의 10번이 나왔네요. 화수화입니다. 양쪽에 불이 있고 가운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불에 휩싸여져서 어떻게 보면은 온도를 좀 조절하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백호분들은 개개인의 이기심도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자, 일단 화의 7번, 신중하게 선택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두 번째, 수의 백화,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면서 내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타협한다. 세 번째, 화의 10번, 힘들고 버거웠던 상황들이 종료됨과 동시에 상황이 이제 온전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뀐다. 아까 전에 제가 7개 지수사 말씀드리면서 횡재가 거의 뭔가를 정리하는 끝자락에서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화의 10번, 힘들고 답답했던 일들이 종료가 된다. 그로 인해서 뭔가 보상이 떨어지는 횡재가 있다는 것이죠. 자, 화의 7번은 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경솔한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횡재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용신 카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수의 5번, 2번의 월용, 화의 10번. 자, 화의 10번 밑에 화의 10번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종료를 예고하네요. 지금 우리가 좀 뚜렷하게 안 건 백호분들께 주어지는 횡재수는 어떠한 상황이나 일이 종료됐을 때 주어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떠오르시는 게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의 큰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횡재수가 떡하니 주어지게 된다. 횡재수가 떨어지게 되면요. 직장인분들이나 누구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직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2번의 원룡이 지식과 정보를 담당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 영역이 확장되거나 올라가는 횡재수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통적으로는 백호분들이 막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 횡재수예요. 우리가 횡재수라고 하는 게 그 안에는 어떤 보상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물고기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좋은 거지. 단타성으로 재물과 보상만 받고 끝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재물과 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은 단순하게 상황의 끝남으로 인해서 얘다, 보상이다, 재물이다 하고 주어지는 그 정도의 재물운이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는 정보와 지식이 횡재수로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직책이 올라가거나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혼자서 일하시거나 뭐 프리랜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이거면은 앞으로 굶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무언가 본인만의 레시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수의 5번은 속상과 슬픔, 지난 시간의 후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백호분들은 지난 시간에 뭔가 해놨던 것에 대한 기대는 높았는데 기대만큼 펼쳐지지 않아서 슬픈 구간이 많았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것에 지나간 시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의 직업과 상황과 내가 어떠한 것을 지금 타파하려고 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뚜렷한 건 뭔가 큰 상황이 종료될 때 횡재수가 지식과 정보적인 바탕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용신호행 카드의 조언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죠. 자, 이거 봐봐. 소름 돋네. 짜고 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문이긴 한데 읽으실 수 있죠? 저도 한문 잘 몰라요. 많이 몰라요. 어느 정도만 알지? 근데 숫자는 쉽잖아. 그리고 음양오행을 하니까 화수목금토는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숫자 10, 네, 열십자고요. 불화자입니다. 화의 10번. 뭐라고? 화의 10번. 화의 10번. 화의 10번. 불이잖아요. 불. 얘는 물이고. 그죠? 지금 보면 화, 수, 목, 금이 있는데 여기는 다 화랑 수만 나왔네요. 그죠? 화의 10번이 3번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써있냐? 고진감래. 사자성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진감래. 끝까지 참고 버텼던 나의 힘듦과 인내는 반드시 좋은 보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래서 힘들었던 만큼 이제 마음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추억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옆에 김씨가 추천할 때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앞집에 언니가 말할 때 그때 로또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꿈자리가 좋았을 때 내가 그때 진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횡재수가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수사가 얘기하잖아. 내가 현실과 타협하기가 좀 쉽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일이 끝날 거라고 아는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을 미워하지 말고 본인을 또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화해 10번, 화해 13번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성공과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언가 상황이 끝남과 동시에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재물로 주어질 거예요. 그 정보를 얻으면 백호님들이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몰라도 무언가 확신이 든다라는 거야. 신념이란 게 그거거든. 내가 강하게 믿는 어떤 마음, 굳건하게 믿는 마음. 얘는 성공을 의미한다고 했죠. 무언가 지식과 정보가 주어지면 이거 하면 반드시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올해에 있습니다. 꼭 잡으셔서 우리 백호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삶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의 해석은 모두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으로 횡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짧게 드려볼 텐데요. 횡재수가 일단 오면요.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횡재수가 들어올 때는 이상하게도 판단이 먼저 서게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감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어떠한 제안이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왜 자꾸 보이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상황이나 예시가 의미하는 것을 잘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 미뤄두었던 선택지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횡재수는 늘 뒤돌아서려는 순간에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욕심을 부리면 바로 어긋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횡재수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내가 더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자리가 횡재수로서 가장 안전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횡재수는 흥분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횡재수 운을 잡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기대를 키우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본인의 운이 너무 불리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정판으로 제작된 용신호행 카드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론 설마 되겠어? 하는 작은 마음에 뜻하지 않는 결과의 운을 불러오니까요. 타로이신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 시원히 본인의 결정에 대해 답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은 2월을 준비해서 하늘이 내린 천운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주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횡재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부시럭부시럭 거려도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손이 시려가지고 핫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작분들께서는 수의 8번 카드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 카드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앞으로 주어지는 카드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역계부터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주역계를 통해서 우리 주적분들께 어떠한 운의 흐름이 있을 것인지 한번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좀 섞고. 자, 3번 분들께는 47개 특수군이 나왔습니다. 47개 특수군. 장애물을 의미하거든요. 버티던 자리에서 생기는 어떤 횡재수가 있겠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횡재수가 생길 거다. 아시겠죠? 자, 택수고는 물이 한 곳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고여있는 물, 갇혀있는 물. 물이 흐르지 않고 갇혀있거나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상해요. 냄새가 나고 썩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고여 있기 때문에 횡재수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나쁘다, 썩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최근에 제가 타신이 신점 보는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담 삼아 막 웃으면서 보살린 거 얘기하는 게 있었지만 사실 웃자고 한 얘기고, 고여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점과 장점이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주작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참아온 시간이 굉장히 기신 분들이다. 절대 쉽게 포기를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주작분들은 성격 자체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버텨오신 타입이죠. 우리가 왜 살다 보면 말만 막 청산유수인 분들이 있잖아. 뭘 어떻게 할 거다, 뭘 할 거다. 말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행동이 따라가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작분들이 상황이 힘들어도 티를 잘 안 내는 분들이고요. 나만 좀 참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좀 습관화 되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작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기가 좀 쉽고요. 실제로는 운을 끝까지 밀고 온 분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운은 우리 눈에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운인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도 하나의 운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난 정말 운이 없어.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운이 있기 때문에 그 운을 본인이 끌어안고 여기까지 밀고 오신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생활 습관이나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누군가는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기준으로 좀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분들이 이 택수곤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유지하려는 성향. 뭐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창업을 한다. 그럼 처음에 할 때 인테리어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좀 그만하고 싶어도 들어간 돈이 많으니 어쩔 수 없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지.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으실 거고, 기회가 와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미룰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습관이 지금까지는 발목을 잡았지만 올해는 횡재의 조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작분들의 횡재수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행운보다는요, 막혀있던 것이 한 번에 풀리며 생기는 결과거든요. 지금까지 뭔가 고여있던 물이 있다면 거기에 갑자기 통로가 탁 하고 놓여지면서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는 그런 횡재가 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일도 되겠죠. 오랫동안 정체되던 일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보상을 받거나, 뭐 어떤 지급을 받아야 됐던 것들이 좀 늦어졌던 것들이 한 번에 딱 승인이 되면서 돈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손해라고 생각했던 어떤 선택이 나중에 금전적으로 회수가 되는 흐름이라던가 막 이런 거, 그리고 포기 직전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기회, 한 번의 제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횡재수로 올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서 수의 8번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얘기 들었어요. 얘가 벌써 이 47개 택수권 안에 이미 포함된 애거든요. 뭔가 그만할까라고 하는 것도 지금 횡재수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카드 한번 볼게요. 자, 횡재수가 어떠한 흐름으로 놓여지는지. 주작분들께만 말씀드리지만 횡재수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주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47개 택수군 여러분들께 주어질 수 있는 횡재수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화의 주비. 성공과 신뢰를 얘기하는 거야. 신뢰가 아니라 신념. 성공과 신념. 수의 10번 화의 4번의 권능. 네, 다 붉은색이 아주 화라고 생각할 뻔했네. 4번의 권능. 자, 수의 10번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득도했다 이래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뭔가가 주어지고 해결됐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 상태를 얘라고 해요. 수의 10번은 매우 길한 카드예요. 수의 1번 새로운 마음을 정한다가 수의 1번이에요. 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얘는 10이에요. 10. 1번에서 10번까지 오기까지 2, 3, 4, 5, 6, 7, 8, 9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수의 10번이 나왔다는 것보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누가? 주작분들이. 지금까지 고난과 산전수전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결말을 받게 된다. 그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게 해주는 조건들이 횡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과 신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성사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성사돼요. 이거는 남이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신념으로 뭔가를 일구어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자수성가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뭔가 상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마음이 안정된다. 자, 4번의 권능. 이거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쉽게. 예시를 좀 하면은, 우리가 회사 다니다가, 나 안 되겠어. 나 이제, 나의 장사, 나의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라고 회사 딱 관두고, 혼자서 창업이나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카드가 나와요. 예시를 든 거예요. 무언가의 직책이나 나의 권한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물론 실제적으로 직책은 올라가도 연봉이나 벌어들이는 수익은, 직장은 좀 안정되는 기준이 있다면 또 사업이나 창업은 들쑥날쑥 해가지고 힘든 구간도 있겠지. 근데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주작분들이 무언가에 성공하게 되는 일을 만들므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와 권한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얘는 뭐 포함되어 있는 안에는 뭐 승진도 있고 뭐를 만들어낸다, 대표가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나의 권한이 올라가고 내 능력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뭔가 나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한, 새로운 스킬,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서 내가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다? 뭔가가 지금 막힌 게 풀려서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 가져다 준 횡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신카드 3장 보겠습니다. 19번의 천태룡. 긍정카드 같아요? 부정카드 같아요? 네, 딱 봐도 긍정이죠. 네. 어떤 분들은 이거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주변이 엄청 밝은 거예요. 이 천태룡은 말 그대로 하늘 천자에 태양 태자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과 성공을 얘기하는 카드고요. 목의 1번. 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14번의 백흥룡. 절제하고 조율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뭔가 지금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내가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횡재수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 내가 새로운 권한과 권능을 얻습니다.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강한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뭔가가 가능할 것 같아 지금. 다 될 것 같아. 그 감정이 있고, 왜 남자들 군대 전역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빡세게 활동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뭔가를 할 때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감정 가지고 제대를 한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게 또 사라지는 게 얼마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금 새롭게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첫째, 내가 지금까지 하던 어떤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얘예요. 조율한다, 절제한다, 나눈다. 내가 뭐 두 개의 동시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환경만 밀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그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아. 라는 감정이 계속 따라온다라는 거야. 제가 주로 보는 여러 가지의 이 타로 공식에는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즉다사. 네. 주어진 만큼 내가 갖는 것이 더 많다. 한 개가 들어오면 둘을 얻고, 둘이 들어오면 네 개를 얻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행복이 주어지다 보니까 작은 것도 고맙고 즐거워. 작은 것도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즐거운 거야. 그 행복함이 뭔가를 하더라도, 야,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스플래시 효과다. 스플래시 이펙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파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웃음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웃음치료 보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강사 선생님들이 등장하면서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막 등장하시거든요. 여기서 박순자는 가명입니다. 가명. 근데 웃으면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같이 웃게 돼.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파가 되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 전파가 됨으로써 전염이 되고, 그 전염이 한 공간에서 혼자 웃는 것보다 10명, 100명이 웃으면
웃음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웃음 치료는. 그 느낌이에요. 행복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행복함이 확신과 신념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횡재수를 통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의 8번. 뭔가를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횡재수의 첫 번째 힌트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벗어날까? 다른 걸 찾아볼까? 할 때 횡재수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아까 tek수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뭔가 좀 고여있다. 오랫동안. 그것이 벌써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다른 곳을 가고 싶어도 책임감이 강해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뭔가 그만할까?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것을 내려놓고 뒤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횡재수가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 뭐 몇 월에 주어집니다.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께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횡재수 내용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다사다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목의 8번. 정신없이 바빠질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횡재수는 정신없을 때 주어질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급하다고 막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뭐를 우선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횡재수를 편안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횡재수라고 하는 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횡재수라고 하는 건요. 노력의 대가가 아닌데도 어떠한 풍부하고 풍족한 결과가 먼저 도착하는 운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뭔가 노력한 게 없어도 주어질 수 있는 게 횡재수입니다. 결과 먼저 선지급이라는 거지. 자, 결과부터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후처리해 이겁니다. 선지급 후처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사다난 목의 8번 뭔가 주적분들 조만간 굉장히 바빠질 거거든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허둥지둥 거리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거 알고 있습니다. 뭔진 몰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선택으로 가까워지고 깊은 고민이 주어질 때 횡재수가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지는 횡재수 잘 가져가셔서 지금까지 다사다난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힘든 마음에 적절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횡재수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의 해석은 모두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으로 횡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짧게 드려볼 텐데요. 횡재수가 일단 오면요.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횡재수가 들어올 때는 이상하게도 판단이 먼저 서게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감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어떠한 제안이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왜 자꾸 보이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상황이나 예시가 의미하는 것을 잘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 미뤄두었던 선택지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횡재수는 늘 뒤돌아서려는 순간에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욕심을 부리면 바로 어긋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횡재수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내가 더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자리가 횡재수로서 가장 안전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횡재수는 흥분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횡재수 운을 잡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필요한 건 기대를 키우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본인의 운이 너무 불리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정판으로 제작된 용신호행 카드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론 설마 되겠어? 하는 작은 마음에 뜻하지 않는 결과의 운을 불러오니까요.
타로의신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 시원히 본인의 결정에 대해 답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은 2월을 준비해서 하늘이 내린 천운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청룡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횡재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횡재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가 내가 노력한 대가가 아닌데도 결과가 먼저 도착하는 운을 횡재수라고 합니다. 우리 청룡분들께서는 목의 7번을 선택하셨어요. 앞의 일을 대비한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게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카드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역계를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 청년분들께 주어지는 횡재수의 운의 흐름 중 대략적으로 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청룡분들께는 쉽게 천택리가 나왔어요. 요거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얻게 되는 횡재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천택리는 하늘 아래 연못 위를 걷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를 고르게 되는 시청자분들은 대체로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사람일 겁니다. 눈치가 빠르고 직감이 좋아요. 그 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아세요? 스파이더맨을 새롭게 그린 영화가 이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장르인데, 뭐 거기에서 이제 뭐 피터 찌리릿 뭐 이런 구간이 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만 아실 건데, 영웅들, 히어로들은 본인에게 살기 같은 게 주어지면 그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룡분들은 감이 되게 좋다. 그리고 예지 능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보살님들을 만나면서 좀 알게 된 거는, 타로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로를 자주 보거나 뭐 신점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반인 분들보다 감각이 뛰어나고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예지몽을 꾸거나 어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더 새롭게 제가 눈을 뜨고 보게 됐거든요. 뭐 기존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가능한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신점을 보러 방문을 하면은 너 신가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분이 우리 청룡분들이다. 상황 판단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실행이 굉장히 신중하죠. 남들이 무모하다고 할 때 본인은 그 선택을 좀 뭐랄까, 남들이 야 이거는 좀 무모하지 않냐, 무모하다고 할 선택을 좀 피하게 됩니다. 체면과 신뢰, 평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청년분들이고, 욕심이 생겨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성향이 좀 강하시다. 그래서 청년분들의 삶에 이미 쉽게 천택리가 나온 걸 보면 넘어야 될 선이 많다라는 거거든. 산으로 둘러싸여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대박과는 좀 거리는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사고를 피합니다. 이해되세요? 크게 주어지는 부보다는 큰 사고를 피하면서 운을 축적해 오신 분들이 천택리 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생활 습관이나 반복하는 어떤 패턴 같은 걸 보면 항상 경계선을 의식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좀 적으실 거고, 계약이라던가 돈, 인간관계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큰 이익보다는 차라리 손실이 없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습관이 기회를 줄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만, 그에 따라서 이 횡재 운을 좀 보면 이번 연도에는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본인들이 손실 없는 선택을 반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횡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모험적인 보상이 아니라 위험을 피한 대가로 얻게 되는 보상이 횡재수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남들이 손대지 않았던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생기는 수익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앞에 10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칩시다. 남들이 1번부터 9번까지 다 우르르 몰려갔어. 왜? 겉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거, 난 저거 할래,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거를
떡하니 잡았더니 웬걸? 앞에 있는 9개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왜 가끔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막 음식이 한정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셰프들이 만들어도. 그러면 남들이 먹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면서 막 빨리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빨리 받으려고. 따끈따끈한 거 바로 먹으려고.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싸워. 빨리 먹으려고. 근데 좀 늦게 도착한 사람은 어때? 뭐야, 저기 다투고 있네. 싸우고 있네. 아이, 내 거 없겠네. 뭐 남은 거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을 내가 가지러 갔는데 띵 하고 종이 울리면서 뭐다? 방금 막 만든 따끈따끈한 더 많은 양의 메뉴가 그대로 주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마지막을 선택했지만 생각하지 않는 뜻한 이로움이 있다. 이게 이제 천택리의 분들이다라고 예시를 좀 들고 싶어요. 자, 아무튼 올해의 횡재수는요, 이게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의 몫으로서 주어지는 횡재수가 큽니다. 무리한 도전보다는 원칙을 지킨 선택이 돈이 되고 재물이 되고 보상이 되는 해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조심스러웠던 판단이 뒤늦게 정답으로 증명되는 횡재수가 좀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목의 7번도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3장을 좀 먼저 뽑도록 할게요. 목의 6번 승리를 이야기하는 카드고요. 금의 2번 일석이조 양질의 이득이 있다. 생각하지 못한 이득이 있다. 자, 목의 청룡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잠깐만요. 저 문 좀 열어주고 올게요. 자, 고양이가 울어가지고 잠깐 문 좀 열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추가적인 카드 딱 보면은 승리를 의미하는 목의 6번 그리고 어떤 이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1+1, 2+1 이런 행사 하잖아요. 근데 행사하는 줄 모르고 뭔가를 샀더니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횡재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선택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선택이 추가적인 이득을 불러온다 이런 의미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일이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뭐 위임받거나 일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전체적인 혼자 일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지금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새로운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횡재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예요, 얘. 목의 6번. 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승리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 만들겠지만 대체적으로 단체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어떤 승리의 어떤 결과가 있다. 승리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살아남는 걸 승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과가 지금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 남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용신카드 3장을 좀 뽑아볼게요. 잠깐만요. 고양이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하지마! 올라오면, 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 안 돼. 있어. 죄송해요. 생방송 할 때는 좀 편하게 올라오게 하는데, 촬영할 때는 올라오면 방해가 돼가지고. 자, 3번의 은황룡. 9번의 황내룡. 19번의 천태룡. 3번의 은황룡은 상황에 여유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9번의 황내룡은 그동안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했다. 19번의 천태룡은 이제는 걱정이 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횡재수가 주어지면 청룡분들 삶에 여유가 주어질 거래요. 풍요가 있어요. 이 카드는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이나 결과가 풍족하게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로 인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에 어떤 승리의 결과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횡재수가 남들이 선택하지 않고 거의 이제 남은 뭔가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뜻밖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게 우리 청년분들의 횡재수거든요. 그래서 목의 7번 방어하고 대비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해결해야 되거나 풀어가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숙제를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숙제가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풀어나가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뭔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내가 정신 말짱할 때 그때는 좀 조금이라도 해놓고 부족한 건 또 내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놓는 게 뭐에 좋다? 앞으로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뭔가 숙제도 하고 승리도 하지. 그죠? 그래서 횡재수가 주어지면 풍요적인 것이 주어지면서 여유가 좀 생길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동안 내가 혼자서 너무 애썼대요. 그동안 혼자 너무 애썼기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보상이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낙천적이 되면서, 아, 나에게도 이렇게 잘 풀리는 때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용신호행 카드를 보면서 어떤 조언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목의 8번 다사다난이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바빠질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목의 7번, 얘가 대비한다, 준비한다, 방어한다 해요. 조만간 우리 청년분들은 굉장히 일이 겹겹이 쌓이거나 한 번에 몰려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좀 미리미리 풀어나가야 될 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해결해 놓으십시오.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해야지 해놓고 쌓아놨던 뭔가가 다른 일들이 겹치게 되면 괜히 또 풀어야 될 숙제를 또 뒤늦게 하다 보니까 또 일이 꼬일 수 있잖아. 이 운이라는 게 그거거든.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꼬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는 게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뭔가를 미루지 않아야 되고 좀 성실한 나의 생활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운과 행재수가 잘 들어오고 꼬이지 않길 바라신다면 숙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지 말아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주어져 있는 10개 천택리와 관련된 행재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행재수가 딱 주어지셔서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다사다난했던 일로부터 벗어나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하다, 이래서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을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영상의 해석은 모두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으로 횡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짧게 드려볼 텐데요. 횡재수가 일단 오면요,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횡재수가 들어올 때는 이상하게도 판단이 먼저 서게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감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어떠한 제안이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왜 자꾸 보이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상황이나 예시가 의미하는 것을 잘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 미뤄두었던 선택지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횡재수는 늘 뒤돌아서려는 순간에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욕심을 부리면 바로 어긋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횡재수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내가 더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자리가 횡재수로서 가장 안전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횡재수는 흥분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횡재수 운을 잡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필요한 건 기대를 키우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본인의 운이 너무 불리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정판으로 제작된 용신호행 카드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론 설마 되겠어? 하는 작은 마음에 뜻하지 않는 결과의 운을 불러오니까요. 타로의신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 시원히 본인의 결정에 대해 답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은 2월을 준비해서 하늘이 내린 천운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2026년 당신을 지켜줄 특별한 에디션, 타로의 신세계관에서 탄생한 첫 번째 타로카드 용신호행 타로카드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지금 사전 예약 시 한정판으로 제작된 타신의 행운 동전과 병원연 행운 부적을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기회는 지금뿐.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영상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지난 영상도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을 클립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지지난 영상은 못 읽어드렸고, 대신에 바로 지난 영상이었죠. 한 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주제로 올려드렸던 영상에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영상에 댓글이 105개가 달렸네요. 많이 달려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효님께서 신점 보신 거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제가 댓글에다가 따로 답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 클립 영상에서 타신이 이제 신점 보는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저 신점을 봐주신 선생님의 연락처를 함께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효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선기님께서 타로의 신님 100호 2번 리딩 선택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선기님께서도 타로 해석에서 말했던 좋은 일들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시길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라님께서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은 타로 말씀 감사합니다. 최고용 짱 하셨어요. 아이고,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라님의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타신의 행운이 함께 깃들기를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자님께서 투자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유자님 갖고 계신 문제가 얼른 원활히 해결되거나 혹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시기를 저도 적잖이 응원과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윤정님께서 4년차 인기 없는 타로 마스터입니다. 2월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문서원 들어와서 합격하고 좋은 분들과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우리 윤정님께서도 또 타로 마스터시구나. 업계 경쟁자가 또 여기 계셨네. 네. 농담이고요. 네, 윤정님, 인기 없는 타로 마스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타신도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별로 인기 없고 아시는 분들만 조용히 오셔서 보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윤정님은 타신보다 더 잘 되셔야죠. 타신의 좋은 기운 또 행운 많이 받아가셔서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유명해지시면 저도 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찐이님께서 다음 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작합니다. 행복한 날들이 오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요. 우리 찐이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꼭 건승하셔서 좋은 자격증 딱 읽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편안하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저 또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이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리딩에서 나와서 놀랐습니다. 역시나 믿고 듣는 타신님의 리딩. 목 상태도 힘드신데 따뜻한 차 마시고 얼른 완쾌하시고요. 신점 보러 가신 영상 색다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해지고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리딩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네, 우리 그린이님 정말 매번 이렇게 정성 있는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린이님께서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만큼 얼른 목 쾌차해가지고 깔끔한 목소리로 영상 업로드 이어가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삼님께서 새로운 업종에 일을 제안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몰라 망설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내용 듣고 일단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는 일에 늘 승승장구하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모든 선택은 굉장히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시더라도 타시는 뒤에서 응원하겠다.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박은경님께서 32년의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가슴 한켠이 쓰리고 아려요. 그래도 살아야 되고 남은 제 2의 인생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은경님 사람이라는 게 다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또 횡재수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 또 박은경님이 또 시청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에 막힘없이 편안하게 흘러가시길 타신 또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겸깍꿍님께서 타신이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작년에 제가 뭘 배워서 그걸로 뭔가를 이뤄낸다 하셨는데 딱 맞았습니다. 경매를 좀 배웠습니다. 결과물도 나왔고요 하시면서 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한겸님 오랜만에 복귀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바빴다고 하면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한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일 또 새롭게 하시게 된 일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도리스 1029님께서 고양이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는 야옹이 소리 너무 귀여워요. 히히 하셨어요. 나중에 커뮤니티에 사진도 올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제가 또 키우고 있는 사무실에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이 로로, 미카엘, 가브리엘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이렇게 스토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님 오늘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일기일화님께서 나는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계속 들어온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돈을 매우 사랑한다. 26년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건물주가 되었다. 사회 공동체 복지시설을 설립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게 풍족해졌다. 하시면서 아주 멋진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일기일하님 말씀하신 기도문 다 이루어지시길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타신과 함께 같은 걸음 발걸음 맞춰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댓글들 중에 또 고르고 골라서 우리 또 몇몇 분들만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댓글 올려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 올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올해 타신과 함께 하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험하고 또 무엇이 길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힌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횡재수가 다 복터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카 뭐하냐? 맨날 촬영할 때 생방송할 때 방해하고 뭐하냐? 핫팩을 왜 핥고 있어? 여기 좀 봐봐. 타신을 늘 졸졸 따라다니는 아빠쟁이 미카엘입니다. 핫팩이 맛있는지 핫팩을 계속 핥고 있네요. 맛있어? 있어? 맛있냐고? 맛있냐고? 다시 보내